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K-팝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K-팝이 세계를 점령했다. 또는 K-팝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면 뭐든지 성공한다. 심지어 기업들도 K-팝을 타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가 된 것이 오래죠. 이미 제 채널에서는 수차례 영상을 통해 독일 현지 언론들의 이런 보도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개중 몇 개의 기사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저도 걸러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류에 관해서만 75개 이상의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저도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인 거죠. 정말 많이 올렸죠. 그런데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걸러냈던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전에 읽었던 K-팝에 관련된 황당했던 기사 하나 잠시 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독일 방송 도이칠란드풍크는 2020년 11월 6일 K-팝 팬들의 삶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독일 현지 K-팝 팬들의 문화와 특징을 집중 다루었었습니다. K-팝을 즐겨 듣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팬이 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른 팝들에 비해 K-팝 팬들이 극성스럽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 팬들은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그런 틴에이저들이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인으로서 스스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쉽게 생각되는 극단적인 팬의 모습이 아닌 것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를 알리기 위해 팟캐스트 K-팝 파동을 운영하는 K-팝 팬 리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K-팝 파동 팟캐스트는 독일 여러 언론들로부터 소개된 독일 내 유명한 팟캐스트 중 하나입니다. 슈토이츠 짜이통이 독일의 청소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요즘 독일 청소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조명했던 기사였죠. 그만큼 K-팝이 이제 독일 청소년들의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송은 이런 K-팝 팬들이 지금 독일 청소년 일부의 모습들이고 별난 것은 맞지만 성숙한 팬의 모습도 갖춰가고 있다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매체는 K-팝 팬은 팬 이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팝 팬에게는 액션 컬처, 행동 문화가 뚜렷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방송이 왜 극단적인 팬이라는 표현을 썼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매체는 K-팝 팬들은 단지 집에서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액션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K-팝 팬들은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에 가고 스스로 K-팝 행사를 만들기도 한다는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K-팝 팬들은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에 간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음악 듣는 이상이고 콘서트에 가고 무언가 액션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K-팝 팬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팬심을 가지고 있다로 전체적인 논조를 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독일 및 유럽의 K-팝 팬들은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에 가는 것을 당연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음악을 듣고 콘서트에 가야만이 K-팝 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잘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40대라 10대, 20대 현지 청소년 사회 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어 이런 내용의 기사를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지만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 영상으로 전달하기도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실제 K-팝의 파워 정말 어느 정도일지 유럽 팬들은 K-팝을 보기 위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위 보도 내용의 의문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올해 5월 제가 거주하는 프랑크푸르트에 K-팝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독일에서 기사 하나가 떠서 K-팝 팬들을 열광시켰는데요. 2022년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K-팝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자 독일 및 유럽 매체들은 여러 K-팝 아티스트들을 만날 좋은 기회라며 유럽에서 제일 큰 K-팝 페스티벌이 열린다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행사에는 블랙핑크나 BTS, 방탄소년단이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노래를 하게 될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는데요. 물론 2015년 데뷔했던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는 참여를 미리 밝히기도 했습니다. 독일 매체 T-온라인은 2021년 12월 9일 이는 유럽에서 열리는 첫 K-팝 메가 콘서트라는 주최 측의 말을 보도하며 7개의 K-팝 밴드가 5시간 동안 음악을 채우고 44,000명의 팬을 만나러 독일로 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2022년 5월 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 파크에서 K-팝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으로 무대에 서게 될 아이돌 그룹은 몬스타엑스 그리고 G-아이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밴드는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었죠. 매체에 따르면 티켓 판매는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12일 10시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가 콘서트를 열겠다고 하면 당연 티켓 판매는 1시간도 안 돼 모두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아직 참가할 아이돌 그룹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 판매를 미리 시작했던 거죠. 단지 K-팝이라는 타이틀만 걸고 마케팅과 티켓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K-팝에 대한 현지 팬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제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건데요. 그럼에도 이렇게도 표가 팔릴 수 있나 약간 의심도 했죠. 아무리 K-팝이 세계를 정복했다 해도 투학 정도 안 된 상태에서 K-팝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좀 의아했습니다. 팬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행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메일을 통해 행사 관련 인품을 받아봤죠. 담당자 이름은 도미닉 쿡이었습니다. 직함이 매니징 디렉터니까 아마 총괄 기획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일단 티켓 가격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위층이 68유로였고요. 아래층은 98유로, 근 100유로죠. 스테이지 앞 좌석은 138유로였습니다. 물론 VIP석도 있죠. VIP석은 290유로입니다. 현지에서도 K-팝 팬들의 연령층이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인데요. 일주일 한 가정이 먹는 데 드는 생활비가 독일에서 100유로 정도입니다. 이 100유로라는 돈 독일 청소년들에게도 적은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티켓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디렉터 도미니쿠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14일, 15일로 예정되었던 콘서트는 티켓 판매를 시작한 지 단 7일 만에 모두 솔드아웃 매진되었습니다. 또한 K-팝 팬들의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2022년 유럽에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행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히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행사에 라이브 컴퍼니 그룹, PK 이벤트, 익스플로라더 그룹, 그리고 한국에서는 방송사 SBS 등 독일 및 영국, 한국 기업들이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이 콘서트 라인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받은 날짜가 2월 14일이었고요. 문의 메일을 보낸 날짜는 2월 4일이었는데요. 얘네들이 전화상으로 답신을 바로 줄 것 같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메일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2월 14일 발렌타인에 맞춰 참가하는 아이돌 그룹들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기에 2월 14일 날짜에 맞춰야 했던 이유 하나가 더 있는데요. 행사 주최 측이 콘서트를 하루 더 열기로 결정을 해 5월 15일 양일간 추가 콘서트를 열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물론 이런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게 또 보내야 했으니 2월 14일 이 시간에 맞춰 제게도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지 언론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것 같습니다. 참가할 아티스트 없이도 표가 모두 팔리고 여기에 하루 더 행사를 열기로 또 기획한 건데요. 이래서 독일 언론에서 K-팝 팬들의 별난 열성을 두고 극단적인 팬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K-팝이라고 하니까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K-팝 팬이다라고 생각하면 콘서트에 가는 것을 K-팝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푸드를 먹고 K-패션 옷을 입고 K-코스모틱을 하는 듯하고요. 이 모든 K-산업이 다 K-팝 팬들의 극성스러움과 극단적인 팬심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앞부분 소개해드린 기사가 황당하거나 K-팝 페스티벌 관계자가 모호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K-팝이라고 하면 다 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한국인인 제가 무식했던 거죠. 이와 함께 행사 주최 측은 팬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유럽 내 K-팝 커뮤니티를 안착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크푸르트 팬 커뮤니티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여 K-팝 댄스를 연습하고 직접 행사를 열어 K-팝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군무 실력도 그냥 좋아서 하는 춤 이상이죠. 이런 커뮤니티가 지금 유럽에 아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K-팝 커뮤니티를 안착시키기 위해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 팬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유럽 곳곳에 K-팝 커뮤니티가 모여 커뮤니티 간 교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의 K-팝 팬들이 정말 극성스럽고 극단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인 듯 보이죠. 기사의 주장대로 K-팝 팬은 팬 이상인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